혹시 요즘 당신의 삶이 겉으로는 아무 문제 없어 보이는데도 뭔가 깊은 곳에서 잘못되었다는 느낌을 받은 적이 있나요? 아침에 눈을 뜨면 하루를 시작해야 하는데 왜 그래야 하는지 이유를 찾을 수 없는 순간들 말입니다. 주변 사람들은 당신이 잘 지내고 있다고 말하지만 당신 자신은 알고 있습니다. 뭔가가 달라졌다는 것을. 예전에는 당연하게 느껴지던 일들이 이제는 마치 다른 사람의 삶을 사는 것처럼 낯설게 느껴진다는 것을. 이것은 우울증도 아니고 중년의 위기라는 말로 간단히 설명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훨씬 더 깊은 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입니다. 당신의 영혼이 깨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이야기는 바로 그 각성의 순간을 지나고 있는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칼 융은 인간의 삶을 두 개의 큰 호로 나누어 이해했습니다. 삶의 전반부는 바깥 세상으로 향합니다. 우리는 학교를 다니고 직업을 갖고 가족을 이루고 사회적 위치를 만들어 갑니다. 이 시기에 우리의 에너지는 외부를 향해 있습니다. 성공하고 인정받고 안정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목표를 위해 정말 열심히 살아갑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밤늦게까지 일하고 가족을 돌보고 책임을 다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그렇게 열심히 쌓아 올린 모든 것들이 갑자기 의미를 잃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실패가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의 정신이 삶의 후반부로 넘어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윤근 이 전환점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 중 하나로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의 에너지는 안쪽으로 방향을 틀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바깥 세상에서 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깊은 곳에서 진정한 의미를 찾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전환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평생 바깥으로만 달려왔기 때문입니다. 갑자기 방향을 바꾸라는 요구를 받으면 당황스럽고 두렵습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고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지점에서 멈춰 섭니다. 그들은 이 불편한 감정을 억누르려 합니다. 더 바쁘게 일하거나 새로운 취미를 찾거나 관계에 더 집착하면서 그 공허함을 채우려 합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채워지지 않는 무언가가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당신이 평생 채운 것들이 이제는 더 이상 당신의 진짜 필요를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어른이 된 사람이 아이 옷을 입을 수 없는 것처럼 당신의 영혼은 이미 성장했는데 삶의 방식은 예전 그대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공허함은 사실 선물입니다. 그것은 당신에게 뭔가 잘못되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더 깊은 삶으로 나아갈 준비가 되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융은 이 과정을 개별화라고 불렀습니다. 개별화란 집단의 기대와 사회의 틀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기 자신이 되어가는 여정입니다. 이것은 이기적이 되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온전한 인간이 되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진짜 자신이 될 때 비로소 타인과도 진정으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여정에서 가장 먼저 마주하게 되는 것은 우리가 평생 쓰고 살아온 가면입니다. 융은 이것을 페르소나라고 불렀습니다. 페르소나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사회에서 기능하기 위해 필요한 도구입니다. 직장에서의 나, 가족 안에서의 나, 친구들과 함께 있을 때의 나. 우리는 상황에 따라 다른 얼굴을 보여줍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 가면과 자신을 동일시하기 시작할 때 생깁니다.
가면이 너무 오래 붙어 있으면 우리는 그것이 가면인지조차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어느 날 문득 깨닫습니다. 나는 내가 누구인지 모르겠다고. 이것은 많은 분들이 경험하는 순간입니다. 특히 한국 사회에서 자라온 우리 세대는 더욱 그렇습니다. 우리는 착한 아이가 되라고 배웠고, 부모님 말씀을 잘 들으라고 배웠고, 남에게 피해를 주지 말라고 배웠습니다. 학교에서는 선생님 말씀을 잘 따르고, 회사에서는 상사의 지시를 잘 수행하는 것이 미덕이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타인의 기대에 맞추는 법은 배웠지만, 정작 내 목소리를 듣는 법은 배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40대나 50대가 되어서야 문득 깨닫습니다. 나는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조차 모르겠다고. 이 깨달음은 고통스럽지만 동시에 해방의 시작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비로소 진짜 질문을 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원하는가? 나의 삶은 무엇을 위한 것인가? 이런 질문들은 젊은 시절에는 사치처럼 느껴집니다. 살아남고 성공하고 안정을 찾는 것만으로도 벅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삶의 후반부에 접어들면 이 질문들이 더 이상 사치가 아니라 필수가 됩니다. 이 질문들에 답하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해서 공허함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페르소나 뒤에 숨어 있는 것은 우리가 평생 부인해온 그림자입니다. 윤기 말한 그림자는 우리 안에 어두운 부분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악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느꼈던 부분들입니다. 어렸을 때 화를 내면 혼났고 슬퍼하면 약하다는 말을 들었고 자신의 욕구를 표현하면 이기적이라는 꼬리표가 붙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감정들과 욕구들을 억눌렀습니다. 그것들을 마음 깊은 곳에 숨겨두고 보지 않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감정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림자가 되어 우리 안에 살아갑니다. 그림자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가 특정한 사람을 이유 없이 싫어할 때, 작은 일에 과도하게 화가 날 때, 설명할 수 없는 불안이 엄습할 때, 그것은 종종 그림자가 우리에게 신호를 보내는 것입니다. 윤군 우리가 인정하지 않는 것은 타인에게 투사된다고 말했습니다. 내 안의 분노를 인정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이 화를 낼 때 과도하게 반응하게 됩니다. 내 안의 슬픔을 억누르면 타인의 약함을 견디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가 미워하는 사람들 속에서 사실은 우리 자신의 거부된 부분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림자를 마주한다는 것은 용기가 필요한 일입니다. 우리는 평생 좋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해 왔는데 이제 와서 내 안의 어두운 부분을 인정해야 한다니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윤군 알고 있었습니다. 진정으로 온전한 사람이 되려면 빛과 어둠을 모두 품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어둠을 부정하면 할수록 그것은 더 강해집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그것은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 에너지는 창조적인 힘으로 변환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 과정에서 놀라운 발견을 하게 됩니다. 자신이 평생 억눌러온 분노가 사실은 정당한 경계를 세우는 힘이었다는 것을, 숨겨왔던 슬픔이 사실은 깊은 공감 능력의 원천이었다는 것을, 부인해온 욕망이 사실은 삶의 열정과 창조성의 씨앗이었다는 것을. 그림자는 우리의 적이 아니라 우리의 일부였던 것입니다. 그것을 다시 품어 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온전해집니다. 이 과정은 혼자서 하기 어렵습니다. 우리는 자신을 객관적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윤군 꿈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꿈은 무의식이 우리에게 보내는 메시지입니다.
깨어 있을 때 우리는 자아의 통제 아래 있지만 꿈속에서는 무의식이 자유롭게 표현됩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들을 꿈은 보여줍니다. 우리가 부인하는 진실을 꿈은 상징으로 드러냅니다. 당신도 경험했을 것입니다. 어떤 꿈은 너무 생생해서 며칠 동안 머릿속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런 꿈들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무의식이 당신에게 뭔가 중요한 것을 말하려는 시도입니다. 윤근 꿈을 해석하는 복잡한 방법론을 개발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꿈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꿈을 기록하고 그 상징들에 대해 생각하고 그것이 당신의 삶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탐구하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 꿈은 우리가 의식적으로 알지 못하는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무의식은 꿈으로만 말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일상 속의 우연처럼 보이는 사건들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합니다. 융은 이것을 동시성이라고 불렀습니다. 당신이 어떤 사람을 생각하고 있는데 그 사람에게서 전화가 오거나 고민하던 문제에 대한 답이 우연히 읽은 책 구절에서 발견되거나 필요한 사람이 딱 맞는 타이밍에 나타나는 것들 말입니다. 이런 일들을 단순한 우연이라고 치부할 수도 있지만 융은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동시성은 우주가 무작위적이고 의미 없는 사건들의 연속이 아니라 어떤 깊은 질서와 의미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특히 우리가 개별화의 과정을 깊이 있게 걸어갈 때 이런 동시성의 경험이 더 자주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의식이 더 열려 있고 무의식과의 연결이 더 강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이기 시작하면 바깥 세상도 우리에게 응답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마법이 아니라 의식의 확장입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점점 더 진정한 자기에 가까워집니다. 융은 자기를 우리 안의 가장 깊은 중심이라고 보았습니다. 그것은 자아보다 훨씬 더 큽니다. 자아는 우리가 의식적으로 아는 나이지만 자기는 의식과 무의식을 모두 포함하는 전체로서의 나입니다. 자기는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던 본래의 청사진 같은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자라면서 그것과 멀어집니다. 사회의 요구에 맞추고 타인의 기대를 충족시키면서 점점 더 본래의 자기에서 벗어납니다. 개별화의 여정은 바로 이 자기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단순히 과거로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른이 되면서 배운 것들과 경험한 것들을 모두 가지고 가면서 동시에 본래의 자기와 다시 연결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선형으로 상승하는 여정입니다. 우리는 같은 지점으로 돌아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더 높은 차원에서 그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 여정에서 관계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는 혼자서는 자신을 완전히 알 수 없습니다. 타인은 우리에게 거울이 됩니다. 특히 친밀한 관계에서 우리는 자신의 그림자를 가장 선명하게 봅니다. 배우자나 가까운 친구들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때로는 그것이 불편하고 받아들이기 어렵지만 바로 그 불편함 속에 성장의 기회가 있습니다. 융은 특히 남성과 여성의 내면에 있는 반대성의 요소에 주목했습니다. 남성 안에는 여성적 요소가 있고 여성 안에는 남성적 요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융은 아니마와 아니무스라고 불렀습니다. 우리가 이 내면의 반대성을 인정하고 통합할 때 우리는 더 균형 잡힌 사람이 됩니다. 남성이 자신의 감성과 직관을 받아들이고 여성이 자신의 주장과 논리를 인정할 때 우리는 더 완전한 인간이 됩니다. 하지만 한국 사회에서 이것은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남자는 강해야 하고
여자는 부드러워야 한다는 고정관념 속에서 자랐습니다. 남자가 눈물을 보이면 약하다고 했고, 여자가 자기 주장을 하면 모나다고 했습니다. 이런 사회적 기대는 우리를 반쪽짜리 인간으로 만듭니다. 우리 안에 소중한 부분들을 억압하고 부인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개별화의 과정은 바로 이런 제한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온전한 인간이 되려면 우리 안의 모든 면을 인정하고 통합해야 합니다. 이 모든 과정에는 시간이 걸립니다. 윤근 개별화를 평생의 작업이라고 보았습니다. 하루아침에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평생에 걸쳐 계속되는 여정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직선적으로 진행되지 않습니다. 때로는 앞으로 나아가는 것 같다가도 뒤로 물러서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때로는 완전히 길을 잃은 것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순간들이 여정의 일부입니다. 심지어 우리가 길을 잃었다고 느끼는 그 순간에도 우리는 여전히 길 위에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지점에서 조급해집니다. 빨리 답을 찾고 싶고 빨리 변화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정신의 성장은 자연의 성장과 같습니다. 씨앗이 싹을 틔우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고 나무가 자라는 데는 계절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조건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좋은 흙과 물과 햇빛을 주는 것처럼 우리의 정신에도 필요한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신뢰를 가지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 신뢰는 어디에서 올까요? 그것은 우리가 살아온 경험에서 옵니다. 돌이켜보면 우리 삶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때로는 견딜 수 없을 것 같은 고통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살아남았습니다. 아니, 살아남았을 뿐만 아니라 그 경험을 통해 성장했습니다. 우리를 무너뜨릴 것 같았던 일들이 결국은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신뢰를 줍니다.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도 결국은 우리를 더 나은 곳으로 데려갈 것이라는 신뢰입니다. 융은 이것을 상처 입은 치유자의 원형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가 겪은 상처가 우리를 타인을 치유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통을 겪어봤기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둠을 통과해봤기 때문에 어둠 속에 있는 사람에게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상처는 약함의 표시가 아니라 힘의 원천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인간적이라는 증거이며 우리가 진짜로 살아왔다는 증거입니다. 이것을 깨닫는 순간 우리의 삶 전체가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됩니다. 과거의 고통스러웠던 경험들조차 새로운 빛 속에서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것들이 무의미한 고통이 아니라 우리를 지금의 우리로 만든 필수적인 과정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겪은 모든 일들이 퍼즐의 조각처럼 맞춰지면서 하나의 큰 그림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그 그림은 아름답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지만 진실하고 온전합니다. 이 지점에 이르면 우리는 더 이상 예전의 우리가 아닙니다. 겉으로는 같은 사람처럼 보일 수 있지만 내면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타인의 인정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물론 인정받는 것은 여전히 좋지만 그것이 없어도 우리는 괜찮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완벽해야 한다는 압박을 느끼지 않습니다. 우리의 불완전함도 우리의 일부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자신으로 사는 것이 모두에게 좋은 사람으로 보이는 것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런 변화는 주변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가 더 진실해지면 다른 사람들도 우리 앞에서 가면을 벗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면 다른 사람들도 자신의 약함을 보여줄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온전한 인간이 될 때 우리는 타인에게도 온전한 인간이 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줍니다. 이것이 진정한 관계입니다. 서로의 페르소나와 관계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진실한 모습과 관계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모든 관계가 깊어진다는 뜻은 아닙니다. 어떤 관계들은 자연스럽게 멀어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변하면 우리와 맞는 사람들도 달라집니다. 예전에 편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불편하게 느껴질 수도 있고, 예전에 잘 몰랐던 사람들과 갑자기 깊은 연결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우리가 성장하면 우리의 삶도 재배열됩니다. 더 이상 우리에게 맞지 않는 것들은 떠나가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들어옵니다. 이 과정에서 외로움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특히 과도기에는 예전 방식은 더 이상 작동하지 않고 새로운 방식은 아직 완전히 자리 잡지 않아서 중간에 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외로움은 고립과는 다릅니다. 이것은 창조적 외로움입니다. 새로운 자기가 태어나기 위해 필요한 공간입니다. 나비가 고치 안에서 변태를 겪듯이 우리도 이 고독한 시간을 통해 변화합니다. 융은 이 과정의 끝에 자기 실현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자기 실현이란 우리가 본래 될 수 있었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타인의 기대나 사회의 틀이 아니라 우리 내면의 청사진에 따라 펼쳐지는 삶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목적지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우리는 완전히 자기 실현된 상태에 도달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자기 실현을 향해 나아갑니다. 그 과정 자체가 삶의 의미입니다. 이 여정을 걷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예전에 편안했던 삶으로 돌아가고 싶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알고 있습니다. 그럴 수 없다는 것을. 왜냐하면 당신은 이미 깨어났기 때문입니다. 일단 깨어나면 다시 잠들 수 없습니다. 일단 진실을 보면 다시 거짓 속에서 편안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축복이자 책임입니다. 당신의 각성은 당신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융은 개인의 변화가 집단의 변화로 이어진다고 믿었습니다. 우리 각자가 더 의식적이 되고 더 온전해질 때 인류 전체의 의식도 상승합니다. 당신이 지금 하고 있는 내면의 작업은 당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당신의 가족, 당신의 공동체, 나아가 인류 전체를 위한 것입니다. 당신이 치유될 때 당신을 통해 다른 사람들도 치유됩니다. 당신이 깨어날 때 당신을 통해 다른 사람들도 깨어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거창한 사명감이 아니라 단순한 진실입니다. 우리는 모두 연결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의 의식이 상승하면 그 영향은 보이지 않는 파문처럼 퍼져나갑니다. 당신이 더 진실해질 때 당신 주변 사람들도 진실해질 용기를 얻습니다. 당신이 자신의 어둠을 받아들일 때 다른 사람들도 자신의 어둠을 마주할 수 있게 됩니다. 당신의 여정은 당신만의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의 여정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지금 느끼는 그 공허함, 그 불편함, 그 혼란은 사실 선물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더 이상 거짓된 삶을 살 수 없다는 신호입니다. 당신의 영혼이 깨어나서 진짜 삶을 요구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것을 듣지 않으면 그 소리는 점점 더 커질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귀 기울이고 응답하면 그것은 당신을 놀라운 여정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같은 길을 걷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비록 서로 모르고 지내지만 우리는 보이지 않는 끈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같은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의 삶은 무엇을 위한 것인가? 어떻게 하면 더 온전하게 살 수 있을까? 이 질문들에 답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각자의 방식으로 같은 목적지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윤은 우리에게 길을 보여주었지만 그 길을 걷는 것은 우리 각자의 몫입니다. 아무도 당신을 대신해서 이 여정을 걸어줄 수 없습니다. 당신이 직접 자신의 그림자를 마주해야 하고, 당신이 직접 자신의 페르소나를 벗어야 하고, 당신이 직접 자신의 진실을 찾아야 합니다. 이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 안에 이미 그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지금까지 살아온 것 자체가 증거입니다. 당신은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여전히 여기 있습니다. 당신은 넘어졌지만 다시 일어났습니다. 당신은 길을 잃었지만 다시 찾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당신의 힘을 증명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힘을 의식적으로 사용할 때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우연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의도를 가지고 당신의 삶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통제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삶을 완전히 통제할 수 없습니다. 예상치 못한 일들이 일어나고 우리의 계획과 다르게 흘러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모든 일들에 어떻게 반응할지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피해자가 될 수도 있고 창조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를 무너뜨리는 재앙으로 볼 수도 있고 우리를 성장시키는 기회로 볼 수도 있습니다. 이 선택이 우리의 삶을 만듭니다. 융의 가르침은 결국 이것입니다. 의식적으로 사는 것, 자동 반응이 아니라 의도적 선택으로 사는 것, 타인의 기대가 아니라 자신의 진실을 따라 사는 것, 두려움이 아니라 사랑으로 사는 것. 이것이 개별화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평생에 걸쳐 깊어지는 실천입니다. 오늘 당신이 이 메시지를 듣게 된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당신의 영혼이 준비되었기 때문에 이 말들이 당신에게 도달한 것입니다. 당신이 지금 느끼는 그 울림, 그 공감, 그 인식은 당신 안에서 무언가가 깨어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것을 소중히 여기세요. 이것에 귀 기울이세요. 이것을 따라가세요. 길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때로는 외롭고 두렵고 혼란스러울 것입니다. 하지만 그 끝에는 당신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풍요로운 삶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자신으로 사는 삶, 깊이 있고 의미 있는 관계들, 창조적이고 목적 있는 일, 평화롭고 감사한 마음, 이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당신이 용기를 내어 이 여정을 걷는다면 말입니다. 당신은 이미 시작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이 말들을 듣고 있다는 것 자체가 당신이 이미 길 위에 있다는 증거입니다. 계속 나아가세요. 한 걸음씩, 하루씩 당신의 속도로. 서두를 필요 없습니다. 비교할 필요도 없습니다. 당신의 여정은 오직 당신만의 것입니다. 그것을 존중하고 신뢰하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같은 길을 걷고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위한 등대입니다. 당신이 빛을 밝힐 때 다른 사람들도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당신이 용기를 낼 때 다른 사람들도 용기를 얻습니다. 당신이 진실하게 살 때 다른 사람들도 진실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융기 우리에게 남긴 선물입니다. 개별화의 길, 온전함을 향한 여정,
진정한 자기가 되는 과정. 그리고 이제 그 선물은 당신의 것입니다. 당신이 그것을 받아들이고 펼치고 살아내는 것입니다. 당신의 삶이 그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당신의 새로운 여정이 시작됩니다. 아니,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당신이 느낀 그 공허함이 첫 신호였고, 당신이 품은 그 질문이 첫 걸음이었습니다. 이제 그 길을 계속 걸어가세요. 용기를 가지고, 신뢰를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당신의 진정한 삶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